안녕하세요. 플레이 텐수의 구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한 입체 퍼즐이죠. 바로 수막 큐브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수학자인 피에트 하인이 양자역학 강의 중 고안한 3차원 퍼즐이라고 해요. 대체 왜 소막 큐브 활동이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놀이 효과, 창의성 향상, 공간 지각력 발달. 놀이 준비물은요, 투명 화일 또는 코팅지, 거울, 매직, 보드마커가 필요합니다. 초등 교과 연계로는요, 초등학교 5학년 직육면체 단원과 초등학교 6학년 공간과 입체 단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이메스 자석 소막 큐브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아이 손 크기를 고려한 큐브 크기, 그리고 국내 자석 소막 큐브 중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활동 카드 60장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워크북도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서 홈스쿨로도 이용 가능하답니다. 놀이 팁 첫 번째, 소막 큐브, 넌 누구니? 아이들과 소막 큐브로 활동하기 전에 소막 큐브는 어떻게 만들어진 조각일까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소마가 수학자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니죠. 피에트 하인이라는 수학자가 고안한 퍼즐이었어요. 그런 큐브는 정육면체일 텐데 소마의 의미는 뭘까요? Brave New World라는 소설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에서 소마는 중독적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해요. 말 그대로 소마 큐브는 정육면체로 만든 중독성이 강한 입체 퍼즐인 거죠. 작은 정육면체 3개 또는 4개로 만들어진 7개의 입체 퍼즐 조각. 이 7개의 조각으로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정육면체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쌓기나무나 연결 큐브 등으로 소막 큐브 7조각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소막 큐브 7조각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지고 교구 활용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막 큐브를 이렇게 펼쳐 놓은 뒤 1층짜리인 조각은 몇 개일까? 2층짜리인 조각은 몇 개지? 오, 잘 찾네 라며 응원도 해주시고요. 놀이 팁 두 번째, 사진을 찍어요. 찰칵찰칵. 앞, 옆, 위에서 본 모습을 관찰하는 활동이랍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앞, 옆, 위에서 본 모습을 관찰하고 이렇게 색칠해보는 활동을 하게 될 때 쉽게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워크북 활동 전에 투명 화일이나 이렇게 코팅지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감이 오실까요? 자, 놀이 순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투명 화일에 매직으로 6 곱하기 6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소막 큐브로 모양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6 곱하기 6 정사각형 모눈을 만든 모양에 이 소막 큐브 이 옆에 대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앞, 옆, 위를 대어보고 관찰하고 각각 사진을 찍어줍니다. 반드시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코팅지에 6 곱하기 6의 정사각형을 매직으로 미리 그려주세요. 다 소막 큐브 블록과 비교했을 때 한 1cm 정도 커서 저는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대고 그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마음에 드는 조각을 합체한 모양이나 활동 카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본 모양을 앞, 옆, 위에서 본 모습으로 관찰해 주세요. 미리 그려진 정사각형을 앞에서 본 모습은 앞으로 이렇게 대주시고 아이가 휴대폰으로 찰칵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진을 인쇄해 주시면 이렇게 색칠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아이는 이런 앞에서 본 모습을 그려주세요 라는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쌓기나무 블럭이나 이런 소막 큐브 조각을 관찰해 줄 때는요. 앞, 옆, 위만 해보는 것보다는 앞, 뒤, 옆. 옆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 아래
모두 관찰해보고 그려보게 해주세요. 직접 그려보면 쌓기나무를 관찰할 때 왜 앞, 옆, 위의 세 군데를 관찰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겠죠. 놀이팁 세 번째, 소마 큐브 조각을 거울에 대어보아요. 서로 대칭인 소마 큐브를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소마 큐브 조각들을 거울에 하나하나 대어보면서 대칭인 조각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소마 큐브 조각에 서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는 것이 있대. 접었을 때 딱 이렇게 똑같이 겹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겹쳐지는 두 조각이 있대. 아직 엄마는 혹은 선생님은 찾지 못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거울을 이용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대.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면서 아이들과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팁 네 번째, 내가 만든 작품 자랑하기.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 않고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작품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무너져 버리면 아시죠? 이렇게 시작되는 그 짜증이요. 그래서 저는 자석으로 된 교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면의 혈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리고 소마 큐브가 더 커진 만큼 자력도 더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작품을 아이들이 만들었을 때 잘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작품 활동을 한 뒤 꼭 해주시면 좋은 것은 바로 아이가 만든 작품을 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취감, 그 뿌듯함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혹 여러 명이 하나의 소마 큐브를 사용한다면 만든 작품의 사진을 찍어서 전시해 주셔도 좋아요. 소마 큐브 활동은요,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면서 큐브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뒤집어도 보는 활동이에요. 바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또 이러한 자극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육면체를 만드는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막 잘 안 돼 이렇게 짜증도 나고 막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해내는 그 기쁨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놀이 활동 뒤에는 조이메스 워크북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연계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엄마와 아이가 즐거워지는 하루 10분 수업 플레이 댄스의 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